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야 고분군의 가치가 세계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가야 고분군의 등재를 위해 민관학이 함께 노력을 해왔는데 10년 만에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이 됐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역사와 가야 고분군의 가치는 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의 이영식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학교 이영식입니다. 네. 자, 1500여 년 전에 이 가야의 비밀을 간직한 가야 고분군. 이 유적 7곳이 세계 그 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이 7곳은 어디입니까? 예,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 그다음에 함안의 마리산 고분군, 고성의 송학동 고분군, 네. 창녕의 종현동 고분군, 그다음에 합천의 옥전 고분군, 그다음에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전라북도의 남원의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 그 7개 소화되겠습니다. 7개 소화되겠습니다. 네, 네. 예, 저희가 또 역사 시간에 옛날에 배울 때 삼국은 많이 좀 분량이 있었는데 가야는 조금 곁다리로 있는 느낌이어 잘 모르거든요. 가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되게 우리가 마한의 백제국이라든지 진안의 사로국이라든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신라, 백제가 탄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변환의 12개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경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북, 전라도, 동부 이런 지역의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분립하면서 또 이런 나라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공통의 가야 문화를 일구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네. 되게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경영되었던 그런 나라들이니까 한 600년 정도 역사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역사를 남겼고 또 독자의 문화를 잘 일구었던 그런 고대 왕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가야 시대에 이 고분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우선은 이 가야 고분군이라고 하는 건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물적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가야사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예. 그런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서 가야사를 복원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우선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고대 왕국이라고 그러면 왕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왕릉이 있어야 되죠. 네. 이 가야 고분군이라고 하는 건 가야 왕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왕릉으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가야인들 자신들에서 보면은 자신의 조상 숭배라든지 또 이런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호국사상 같은 것도 우리가 가야 고분군에서는 살펴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김해에 있는 가야 고분에서는 어떤 유물이 나왔고 또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해는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네. 대성동 고분에서는 금관 가야, 우리가 가락국이라고 하는 것에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그런 유적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초기 지배자를 보여주는 철기라든지 칠기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어요. 예. 그 다음에는 아마 우리가 대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로서는 덩이쇠라든지 각종의 구슬이라든지 또 아주 단단한 가야의 토기들이 있죠. 예. 이런 것 이외에 사실은 동아시아의 교류의 허브로서
그런 위상을 보여주는 물건들도 상당히 출토가 됩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청동 거울이라든지 금동제 허리띠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일본 문물로서 그 하지키라든지 바람개비형 청동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출토가 됩니다. 네. 그 이외에도 우리가 호랑이 모양의 그 버클 같은 거, 그다음에 청동솥, 그다음에 그 말을 제어하는 마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북방 쪽의 유목민족들의 그런 그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더 해가지고는 우리 김해 대성동 고분군하고 함안의 말산 고분군에서는 로만 글래스도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만든 그 유리 제품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가야 지역에 전달이 되었다. 예. 뭐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교류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 가야사 학회장으로서 가야 고분군의 가치도 증명하고 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한 10년 동안 어떤 일을 해오신 겁니까? 예, 우선 뭐 가야 고분군 세계 추진단의 그 추진위원으로서 모든 기관에 봉사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연구자로서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적인 가치, 우리가 보통 OUV라고 하는데요. 네. 그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합니다. 그 세계유산적 가치를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아마 그 등재해달라고 우리가 그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OUV 그 발굴 정립에서 그 사이에 여러 차례 그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학술 대회에서 그 발표자, 토론자 또는 전체 토론의 그 좌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역시 가야 고분군 그 사이에 발굴 조사 정비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거에 관한 자문도 거의 뭐 실세 없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가야 고분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야 고분군의 그 세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강연하고 그리고 원고를 집필하고 뭐 이런 걸로 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끝으로 그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세계 사이비 학자라든지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일부 그 정치인까지 가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그 대응을 하느라고 진짜 마음을 졸이고 예.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이번에 좋은 결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 동네에도 가야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등재가 안 됐더라고요. 네네. 그 가야 고분군 부산 거는 동네 복천동 고분군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런데 가야 고분군이라고 하는 건 부산 동네 복천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깝게는 그 진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청, 의령, 그다음에 전라도 남부의 광양이라든지 순천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까지 전부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야 고분군을 전부 아울러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바람직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가야사에 관련된 그 연구라든지 조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모든 가야 고분들을 함께 등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그 방법을 써야 되겠느냐? 좀 정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등재에 수월한 그런 것만 먼저 선발을 해서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7개 고분군이 등재가 된 거고요. 네. 나머지 지금 동네 복천동 고분군 이런 것들은 그 세계유산을 확장하는 게 그 등재보다 훨씬 좀 수월하다고 그럽니다. 예. 네. 그래서 확장 과정을 통해서 부산의 동네 복천동 고분군 등을 좀 우리가 등재를 해보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이 가야 고분군으로서 의미가 약하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인문문화학부의 이영식 명예교수였습니다.